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어제였죠?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에서 파이 지갑의 QR코드를 사용을 해서 파이코인을 쉽게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쇼츠 비디오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란을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글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의 업데이트는 약 2개월 전쯤에 이미 업데이트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 지갑 사용 방법에 대한 이 자세한 사용법은 2개월 전쯤에 제가 또 데모를 여러 가지로 해보면서 영상을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확인해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코어팀이 직접 제작한 이 유튜브 쇼츠 영상은 약 1분 길이의 영상으로 지갑 사용법은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파이 지갑의 QR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영상에 나오는 이 지갑의 이 락업 모양의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갑의 메인 UI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요. 이 락업 모양은 현재 파이 지갑에는 없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락업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코어팀이 직접 제작한 영상인 만큼 어떤 업데이트를 예고하는, 즉 힌트를 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4월 19일에 올라온 이 블로그 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테크 앤 프로덕트 업데이트 글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갑 업데이트 부분에 마이그레이션 잠금 해제 개발 중이다 라고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이렇게 잘못된 한글 번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원문을 놓고 해석을 하자면요, Post Migration Lockups are being developed 라고 해서 마이그레이션 이후 락업이 개발 중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1차 마이그레이션 전에 락업 기간을 언락 또는 2주, 6개월, 1년, 3년 이렇게 기간을 정할 수 있었고, 또 락업량도 25%에서 100%까지 양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양이 크면 클수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은 그 락업 기간 동안 파이 채굴 보상을 더 높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락업이 끝난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6월이나 7월 달에 초기에 마이그레이션을 일찍 받은 분들은 당시 1년 락업을 설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현재는 그 락업이 다 풀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의 공식 글을 읽어보면 파이오니어들이 메인넷 파이 지갑 내에서 메인넷 이전 이후에 새로운 락업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는 메인넷 생태계를 지원하고 건강하고 원활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네트워크와의 장기간 참여를 인센티브화하는 데 중요한 기능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업이 풀린 물량도 재락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도입이 되겠다. 이미 이런 기능이 올해 초부터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로드맵 버전 1을 확인해 보시면 이 파이 지갑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지갑 개발 중인 부분에서 네트워크가 부트스트랩이 되고 유틸리티를 만드는 동안 건강하고 부드러운 생태계를 계속 지원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장기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메인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파일 락업스를 구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락업 기능이 어디서 어떻게 출시가 될지 상당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힌트가 이번 코어팀 영상에서 확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파이 지갑의 이 부분에 이 락업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락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파이 락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가보시면 약 24억 5천만 개의 파이 코인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락업이 된 양은 약 16억 개 정도이고, 그래서 약 8억 5천만 개 정도의 파이가 사용 가능한 유통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이도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을 가보시면요, 이렇게 현재까지 언락된 파이 코인이 약 8억 3천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의 업데이트 차이가 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파이도 개발자와 저는 또 많은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파이도 개발자는 파이 유저들이 락업이 풀렸을 때 파이 지갑으로 다시 접속을 해서 그 언락된 코인을 활성화시킨 양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락업이 풀린 코인은 클레임을 해주어야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 클레임 되는 수치에 대해서 보시면요, 생각보다 작게 클레임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 보이는 유통량의 약 절반 정도가 락업이 풀리고 활성화가 되어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약 8억 개 유통량 중 절반이라면 약 4억 개 정도의 파이코인만 유통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익스플로어 파이라는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다른 플랫폼인데요. 이 디앱 또한 파이 해커톤 수상 앱으로 여러 온체인 지표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곳의 데이터를 보면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를 보면요, 파이 블록체인과 똑같이
락값이 약 24억 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파이 락값이 약 20억 개로 파이 블록체인에서 명시된 16억 개보다 약 4억 개가 더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오니어가 홀딩한 실제 유통량은 약 4억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파이도 개발자가 얘기한 것처럼 락값이 풀렸을 때 클레임을 해서 활성화시키지 않은 파이코인 양이 약 4억 개 정도 더 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으며, 그렇다면 현재 유통량은 약 4억 개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클레임이 되지 않는지는 미스테리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파이 초기 생태계에서는 과다하게 유통되는 파이코인의 양을 더 락업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제공이 된다면 파이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오는 두 번째 힌트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결제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10파이를 전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래 조그만 숫자에 이 포커싱을 맞춰 보시면요, 이 10파이 아래 있는 이 숫자를 보시면 수수료가 0.04320 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코 팀이 직접 제작한 이 인포그래픽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파이의 수수료는 현재까지 고정 수수료 0.01 파이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다른 수수료를 적어 놓는 의도가 좀 이상하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몰라서 아무 수치나 적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도 이 10파이를 전송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역시 수수료가 0.04320 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미래의 수수료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로는 파이의 전송 수수료는 0.01 파이 고정 수수료입니다. 10파이를 보내도 고정 수수료 0.01 파이, 100파이를 보내도 0.01 파이, 0.00001 파이를 보내도 고정 수수료 0.01 파이가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2년 전 코어팀 영상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 지갑 이 Q&A를 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송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에 니콜라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현재는 0.01파이로 맞춰져 있지만 혼잡한 상황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가진 거래가 낮은 수수료를 가진 거래보다 먼저 처리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9년 초기 백서 때부터 이미 수수료의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즉 거래가 모인다면 수수료는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올려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높은 수수료를 가진 거래부터 노드들이 선 처리를 해준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블록체인의 TPS와도 관련이 아주 깊은 부분인데요. 파이의 거래 처리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스텔라의 TPS를 먼저 파악하시면 됩니다. 파이의 백서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파이의 거래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스텔라와 흡사한 수준이거나 조금 못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텔라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보면 스텔라의 현재 TPS는 약 최대치 200으로 설정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스텔라는 마케팅의 과대 포장 없이 정확한 기술적 표현만을 쓰고 있는 네트워크인데요. TPS 수준이 200 정도이면 블록체인 중에서는 거의 탑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블록체인 중 하루에 가장 많은 거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대시보드를 이렇게 보시면요, 하루에 많게는 1000만 건 이상의 오퍼레이션, 즉 작업을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실시간 TPS를 보면은 주기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낮게는 순간적으로 40 TPS 미만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많은 양들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텔라의 수수료는 약 0.0000001 XLM으로 매우 적은 수수료로 거래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항상 거래가 많이 몰리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원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당 지불할 최고 수수료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즉 수수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수료를 증가를 시켜서 전송을 하게 되면 먼저 거래가 처리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스텔라는 이런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 같은 경우도 현재 오픈 메인넷 이후 얼마만큼의 거래가 몰릴지는 모르겠지만요, 1초에 약 200건 정도 이상이 몰리게 되는 수준이 되면은 약간의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체가 되는 경우 약 0.01파이 고정 수수료로 전송을 할 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수수료를 임의적으로 좀 높여서 0.03, 0.04파이 수수료를 올려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이 피크 시간에도 먼저 거래가 처리가 되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증가된 수수료가 노드 운영자의 보상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플이나 스텔라는 비영리 노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우 낮게 시작이 되어도 보안성이 낮아지지 않는 약간의 중앙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파이 네트워크는 개인 PC들이 또 노드를 운영을 해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탈중앙 네트워크를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드에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지가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노드 운영자들이 보상을 채굴 부스팅을 통해서 받고 있지만, 이 채굴 부스팅의 속도는 매월 감소하고 있고, 언젠가는 거의 의미 없을 정도의 채굴 보상만을 받거나 채굴 자체가 종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드 운영자들은 어디서 보상을 얻어야 할까요? 일단 계산식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래 수수료에서 이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노드 운영자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수수료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